먼저 국회 발언 먼저 듣고 저희가 얘기 시작해 보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장관님은 예. 이게 지금 계약할 때 이 상황으로 봐서는 기술인이 안 되겠다라고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미측이 이것이 이제 지난 4월에 안 된다라고 공식으로 통보가 된 이후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안 되는 일을 왜 의제를 올리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기대를 갖도록 했을까? 이게 내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서신을 통해서 본 건데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장관을 대면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요구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관이 예, 백군기 의원도 군 출신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19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자리였죠. 예. 그 한 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방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굴욕 외교다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좀 상처를 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백군기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요. 처음부터 이 KF-X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사람은 아마 그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다들 짐작했다 하는 것이 이제 한 장관의 답변이었고, 예. 그 더 나아가서 정확히 알게 된 때는 이제 4월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도 한민국 국방장관이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미국에 전달하는 게 도리였다라고 얘기한 건 너무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 최고 수뇌부들이 만나는 회담에서 의제 같은 것들 다 사전에 조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문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가서 공식적인 의제로 만들어서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나라가 망신당하게 한 것은 한 장관이 큰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예. 계약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이제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40대 사는 것으로 하고 전제 조건이 25개 이제 기술을 이전하는 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뒤늦게 올해 4월에 와서 중요한 레이더 관련된 것 4가지는 그러니까 21개는 로키드 마틴이 그렇죠. 책임지고 넘겨주겠다고 네, 그러고 4개 이전하고 기술은 4개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 도대체 처음에 계약서를 어떻게 썼길래 저런 게 나오는 것인지.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했습니다. 연내야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하여튼 상황 자체가 이 바뀐 것이 안보상의 이유라고 그러는데 그 안보상의 이유가 과연 우리의 국방부를 못 믿는 것인지 우리 군을 아니면 최근에 이제 외교적으로 중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외교적인 것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예. 좀 의심스러워요. 예, 우리 김유진 기자님. 사실 예.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천문학적인 그 돈을 들여서 기술한 개발들이고요. 근데 뭐그 동맹국에게 그런 기술들을 그냥 넘겨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측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좀 한민구 장관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수행을 해서 또 그쪽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국내 정치적인 부분으로서 국내용으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충분히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획할 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이제 대부분 무기 체계가 이제 한미 연합 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미국계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을지 뭐 프리덤 가이디언 같은 거 늘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 또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항상 미국으로부터 사실 대부분 무기를 사는데 이 무기를 사면서 의뢰 입장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적어도 유럽이나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예. 비판이나 제기도 때로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저도 우리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동의를 해요. 이 정도의 절박성 이런 거를 보여주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국방부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 YTN 라디오에서 국산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또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모르겠어요. 국산화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목을 내고 요청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국산화가 가능한 정도의 기술이면 4개 핵심 기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레이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서 기술인데 그 기술만큼은 미국이 아주 최동맹국이라고 쓰는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산화 가능한 기술을 그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외교적 수사를 혹시 오해를 해서 이미 거절이 확실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갖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어깃장 무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결례를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날 이게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절 통보를 하는 것이 미국이 잘못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그 상황을 초래한 것이 만약에 한민국 국방장관이고 우리 외교팀의 실수라면 이거는 정말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 자체에서도 결례인 거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대한 배신이 돼버린 거죠. 이중으로 잘못한 거죠. 근데 국방부에서 전투기 핵심 기술 국산 개발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요. 이게 시기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이 뭐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개발해놓은 저 기술들, 저 수준만큼 과연 우리가 2025년까지 개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국방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그 에이사 그 핵심 기술 에이사 기술하면 어쨌든 적개를 이제 조기에 탐지를 해서 조기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장비인데 아무튼 뭐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오랜 시간 개발한 분명히 국산화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당장 우리가 지금 내세운 KF-X 사업이 이제 만료가 되는 그 2020년 뭐 그때 목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시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실은 그걸 전투기나 이런 것을 수출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투자 가치가 없어서 사실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KF 사업 자체에 A사 기술이 관지 필요한 기술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자는 건데 F-35에 들어가는 160km 거리에서 1제곱미터를 찾아낸다는 거고 그거는 전형적으로 바다라든가 미국처럼 평지가 넓은 지역에서 작전 수행에 있어서 딱 적합한 거지 우리처럼 산지가 높고 그렇게 해서 근접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